자, 이번엔 등비수열로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이웃한 하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은 이웃한 하항 사이에 차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등비수열은 이웃한 하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합니다.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수열을 나란히 보시면 등차 수열은 2, 그죠? 첫 번째 항이 만약에 2라면 공차, 즉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차가 2라고 한다면 4, 그죠? 6, 8, 10 이렇게 늘어나는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지만 등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하니까 2에서 곱하기 4, 곱하기 2, 8, 그죠? 곱하기 2, 16, 곱하기 2, 32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크기로 보면 이 등차 수열은 직교좌표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직선처럼 늘어나요. 일정한 이렇게 기울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등비수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또는 그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수열을 잡아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렇고요. 이웃한 하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등비수열인데 이 비율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이 차이를 공차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등비수열에서는 이 비율을 공비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보통 R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4, 8, 16, 32, 64로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데 첫 번째 항은 우리가 4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은 8인데 이것은 첫 번째 항 4에다가 공비 2를 한번 곱해준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다시 두 번째 항 8에다가 그죠? 4 곱하기 2에다가 다시 2를 곱해준 건데 이것은 쓰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 세 번째 항에다가 다시 공비 2를 곱해준 것과 같고요. 이것은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4에다가 공비를 세 번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게 네 번째 항일 때 공비를 세 번 곱하는 꼴이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은 자, 중간 과정 쓰지 않고 바로 첫 번째 항으로 써본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네 번 곱해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이니까 an이겠죠. an은 n번째 항이고요. 이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일 때 4, 4일 때 3, 3일 때 2 하나씩 여기가 이제 줄어있는 형태니까 n일 때는 이 자리가 n-1이 돼서 이것이 일반항이 되고요. 뭐 요건 한 번 더 정리한다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은 지수법칙에서 지수끼리 덧셈이 되죠. 그래서 2의 n 플러스 1 정도가 이제 일반항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이미 써놨어요. 그렇다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 비율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에다 R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계속되는 형태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해서 만들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공비를 한 번 곱하는데 A2가 A1의 R이니까 A1의 R 제곱이 되겠죠. 자, A4는 다시 A3에다가 R을 하나 곱해서 만드는데 A3가 A1의 R 제곱이니까 A1의 R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을 하나 빠지게 4에서 3, 3에서 2, 그죠? 하나 빠지게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가 n-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식이다 이렇게 많이 나타내서 사용을 하고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일반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시면 어떤 AN이 등비수열일 때 일반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돼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 A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R의 n-1승, AR의 n-1승, 이걸 이제 A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AR의 n-1승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 선생님은 이걸 외우기보다는 차라리 좀 이해를 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차이점을 가만히 보시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an으로 표시한다면 a 플러스 n-1의 d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은 식으로는 an은 ar의 n-1승으로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식으로는 완전히 다른 식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우리말로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유사해요.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꿨을 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굳이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은 잘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을 하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에서 요런 형태로 이제 좀 변형이 돼서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자, 요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일반항이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4의 n-1승이야. 그죠?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3이 첫 번째 항이고 4가 공비구나.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의 n승분의 4다. 3의 n승분의 4다. 이러면 이 일반항이랑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비가 뭘까 좀 첫째 항이 뭘까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n에다가 1, 2, 3 이렇게 넣어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쭉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항이라서 첫 번째 항부터 쭉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이것이 3분의 4가 될 거고요. n이 2일 때는 3의 제곱분의 4가 될 거고요. n이 3일 때는 3의 세제곱분의 4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3분의 4인 게 눈에 보이고요. 공비는 얼마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를 곱했다는 뜻이야? 3분의 1을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첫째 항과 공비를 쉽게 잡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지수가 2n 플러스 1이야. 2n 플러스 1인 경우에도 공비가 얼마일까? 첫째 항이 얼마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n에다가 1, 2, 3을 쭉 대입해 보시면 n이 1일 때가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가 2의 5제곱이고요. n이 3일 때가 2의 7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첫째 항은 8, 그죠? 2의 3승 8이고요. 얼마씩 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2의 제곱씩 곱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공비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일반항식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좀 변형된 형태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일반형 일반항의 어떤 모양에서 좀 벗어나 있다면 n에다가 1, 2, 3을 여러분이 넣어서 항을 좀 늘어뜨려 보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응용될까요?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an이. 그러면 a1, a2, a3가 더해져서 6이다 그랬어요. a1은 보통 a로 많이 쓴다고 했고요. a2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a3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2번 곱한 거예요. 자, 이 값이 6입니다. 자, 여기 A4, 5, 6가 있는데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거. 그 다음에 A5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4번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6는 A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한 거예요. 이 값인데 이 값이 48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 속에 사실 이게 들어있죠. 그죠? 자, 여기가 A인데 여기는 AR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R 세제곱을 묶어내보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이 있고요. 그 다음에 AR 제곱이 있어요. R 세제곱을 묶어내본다면.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R 세제곱이 되고요. 이 값이 48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R3승은 얼마예요?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R의 값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인 값은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2다. 공비가 실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R은 2다 이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A2, 4, 6니까요. A2는 AR이고요. A4는 AR의 세제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6는 AR의 5제곱이야. 자, 그런데 여기 R은 구했고 A만 알면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A를 계산한 다음에 두 식을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뒤쪽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했을 때 결과는 36입니다. 자, 답은 36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확인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요? A 곱하기 3의 n-1승 형태로 생겼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분모는 A 2, 4, 6, 8, 10으로 가고 있고요. 분자는 5, 7, 9, 11, 13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두 칸씩 건너가면서 항을 잡아낸 거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자, 요걸 이용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다시 써본다면 A2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번, A4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3번, 6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5번, 그죠? 그 다음에 8번째니까 7번, 10번째는 공비를 9번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모를 만들어주고요. 분자는 A5부터 시작하는데 5번째 항부터 시작하는데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4번,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6번, 첫 번째 항에 공비를 8번,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0번,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2번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또한 이 속에 이게 또 들어있죠. 이 분자 속에 이 분모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얼마를 끄집어내면 분모를 분자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죠? 분모가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분자에서 얼마를 끄집어내면, 자, 보이나요? 아래 세제곱을 끄집어내면 밑에 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 AR이 있고 여기도 AR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R3승 곱해주면 AR 4승이 될 테니까요. 그죠?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지워져서 이게 R3승이 되겠죠. 자, R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이 답은 3의 세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자, 이번에는 2하고 162 사이에 세 양수를 넣어서 이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A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가 A2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A3가 되고요. 이게 A4가 되고 마지막으로 162가 A5가 됩니다. 그런데 A5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4번 곱한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항이 2라 그랬으니까 A5는 162고요. 자, 요걸 가지고 다시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162는 2 곱하기 R의 4승이 됩니다. 그죠? 자, 요것은 지워지면서 81이 되니까 R마다 R4승이 81이다. 그죠? 자, 그러면 R은 3위에 해당되는 값인데 사실은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개의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수가 나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겠죠. 자, 그런데 조건에서 ABC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R은 3이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A는 2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든 수고요. 다시 여기다가 3을 곱해서 B를 만들고요. 여기다 다시 3을 곱해서 C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이 정답이 뭐죠? 자, 문제 3번의 정답은 78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생긴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으며. 그런데 일반항이 지금 지수꼴이잖아요. 그죠? 자, 지수꼴이다 그러면 이것은 등비 수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비와 첫 번째 항이 지금 약간 변형돼서 숨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늘어뜨려 보라 그랬어요. 그죠? 자, n이 1이 들어가면 2의 4승이 될 거고요. n이 2가 들어가면 2, 3은 6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7이 돼요. 그죠? 그래서 2의 7승이 되고요. 자, 3이 들어가게 되면 9에다가 1을 더하게 되니까 2의 10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1, 2, 3일 때 이 수열은 이렇게 2의 4승, 7승, 10승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의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비는 여기서 얼마를 곱해야 2의 세제곱을 곱해야 이게 7승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2의 3승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항을 다시 쓰면 첫 번째 항은 2의 4승 16이죠. 곱하기 공비가 8이니까 8의 n-1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열은 an을 2로 나눈 것이니까 an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수열은 자 16을 2로 나누면 되겠죠. 8 곱하기 8의 n-1승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비도 8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 식을 정리해 준다면 지수가 1이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질 테니까 이런 경우는 8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어떤 수열인지 말하라 했으니까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이 문제는 전부 뭘로 풀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한 것이다. 그죠? 요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그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나중에 저 뒤에 나오는 어떤 지수 파트랑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수열 쪽에서의 그 시그마, 그죠?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그 시그마에서도 특히나 이 등비 수열이 굉장히 자주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전에 이 등비 수열에 대한 공부를 충실하게 하셔야 뒤쪽에 가서 좀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